3월 둘째 주 금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한낮 부산 도심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트 옆으로는 주택가여서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는데요. 부산 신선대 지하차도에서도 불이 나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혁규 기자입니다. 마트 뒤편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시뻘건 불꽃이 건물 곳곳에 보이고 검은 연기로 하늘이 금세 뒤덮입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관들은 소방수를 연신 뿌립니다. 연기가 많이 나고 매캐한 냄새 많이 나고 왜 탔을 때 막 번지는 그 검은색 재 같은 거 그런 게 막 흩날리고 있고 사람들 많이 밖에 나와 계셔. 화재 현장입니다. 불은 보시는 것처럼 건물 뒤편 창고에서 시작해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영업이 한창이던 부산의 한 마트에서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오후 1시쯤. 소방은 인근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을 1시간 반 만에 겨우 껐습니다. 건물 전체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불은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화재 확산 원인은 건물 구조가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건물이라서 급격하게 확산된 걸로 현재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불이 난 마트 바로 옆에 주택가가 붙어 있어 주민들은 불이 자칫 집으로 옮겨 붙진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가지고 옆쪽으로 불이 퍼지고 있는데 저희 집까지 불이 붙으면 어떡하나. 저희 집도 고양이도 있어가지고 고양이 안고 바로 대피했거든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수산물 코너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에는 부산 신선대 지하차도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은 차도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지하 안에 연기가 가득 차는 바람에 1시간 가까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낮 2시 반쯤 부산 강서구 구곡산에서 산불이 나는가 하면 부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유난히 많은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요즘 대학마다 외국인 유학생 모시기가 대세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는 대안으로 떠오른 건데요. 그런데 이런 유학생 10명 중 3명이 개강 이후에도 비자를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조진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원룸촌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방 곳곳이 비었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외국인 신입생들이 아직 입국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In this area, there are no students here. The owner of this building are having some difficulties without any kind of student. 올해 부산 지역 20개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 신입생은 5,700여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0% 넘는 유학생들이 아직 비자를 못 받아서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도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늦어지는 건데 네팔이나 서아시아권 등 일부 국가에서 자주 빚어집니다. 수도권 대학보다는 부산 경남 같은 지역 대학들의 제약이 더 심합니다.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특정 국가에 준 비자 발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유학생을 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이 유학생 시장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막는 현실적 대안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27만 명으로 교육부는 2년 안에 30만 명까지 늘린다 발표할 정도로 안간힘입니다. 그만큼 귀빈으로 꼽히지만 비자 문제로 입국도 못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매년 반복인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는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 외국인을 늘리려고 하는 정책을 중앙정부가 한다면 실제로 우리 지역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줘야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축구팀이라면 K2 리그의 프로축구팀인 부산 아이파크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K3 리그 소속인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올해 창단한 K4 리그 소속의 기장군민축구단도 부산 대표 축구단을 꿈꾸는데요. 리그 우승을 노리며 훈련에 매진하는 선수들을 하영광 기자가 만났습니다.
실업축구리그의 전통적 강호였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16개 팀 가운데 13위라는 수모를 맛본 뒤 재창단 수준의 변화를 선언했습니다. K3 리그 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던 백기용 감독을 선임하고 코칭 스태프와 선수를 전원 교체하는 파격 선택을 했습니다. 시즌 첫 경기를 1대1로 무난하게 시작한 뒤 지난 주말 코리아컵에서 염기훈 등 베테랑 선수가 즐비한 양산 유나이티드를 격파하며 상승세를 탔습니다. 제 축구 철학은 속도를 기반으로 해갖고 승리하는 공격적인 축구였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따라주고 있고 그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또 리그에서도 우승을 할 수 있고. 백 감독의 믿음은 평균 나이 23세인 젊은 선수들의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수원FC 출신으로 청소년 국가대표를 지낸 안치우 선수는 새로운 팀에서 U20 월드컵 국가대표 복귀를 노립니다. 기존의 팀에 있었을 때는 경기를 많이 출전하지 못해서 TV로 보는 일이 많았었는데 경기를 많이 출전함으로써 제 경험치도 많이 쌓고 싶고.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바로 다음 컵 경기 상대는 공교롭게도 같은 홈구장을 쓰는 지역 최고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이들은 이 어려운 구덕 더비에서 반란을 일으켜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올해 창설돼 K4 리그의 첫 발을 디딘 기장군민 축구단도 지난주 컵 경기에서 효창FC를 4대0으로 대파하며 창단 첫 골과 첫 승리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경남FC 감독을 역임했던 최진환 감독을 영입해 리그와 전국체전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팀이 시기적으로 좀 넓게 만들어졌지만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깨비팀처럼 만들어서 우승을 한 노려보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평택시티즌 FC와의 경기에서도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코리아컵 첫 승은 있지만 리그 첫 승은 아직 없어가지고 그 리그 첫 승을 평택전에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부산 대표팀을 가리기 위한 두 팀의 맞대결도 예정돼 있어 부산 지역 두 축구팀의 선의의 경쟁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전국 최대 굴 생산지 통영에서 160억 원을 투입해 지은 굴 껍데기 재활용 시설이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전국 첫 시설이다 보니 수익성이 불확실해 운영 업체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인데요. 애물단지로 전락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가 공터나 굴 까는 공장 주변으로 굴 껍데기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부패하면서 악취는 물론이고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배출자가 직접 굴 껍데기로 비료를 만들거나 해상 투기장에 버려왔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아무렇게나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국내 최대 굴 생산지 통영에서 한 해 배출되는 굴 껍데기만 25만 톤 정도로 통영시는 골칫거리인 굴 껍데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재활용 시설을 지었습니다. 바닷가에 보면 처음 산더미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많은 악취와 또 경관과 이런 걸 훼손하다 보니까 합심해서 이걸 자원화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시설인. 하루 300톤, 한 해 8만 톤의 굴 껍질을 비료나 모래로 재자원화하는 시설로 국비 등 예산 1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업체를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첫 시설이다 보니 운영 경험이 있는 업체가 없고 수익성도 불확실한 탓입니다. 시공사의 시범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업이 지연됐는데 뒤늦게 업체 3곳의 문의가 들어와 위탁 운영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으로 진행하게 되면 제안서 입찰 공모, 선정까지 행정 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영비 없이 위탁 업체가 바로 나타나는 것 같으면 우리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위탁 운영을 바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통영시장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3개월 넘게 개점 휴업 상태인 전국 최초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창원 국가산단과 관련해 구속된 명태균 씨가 지역 대기업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서울에서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실 보좌관이 창원 국가산단에 대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뉴스타파의 공개 내용들을 근거로 창원 산단 지정에 명태균 씨가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산단 추진을 언급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상 국가 산단 지정을 사전 조율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조사단은 현대 로템의 간부가 명 씨와 여러 차례 통화한 내용도 밝혔습니다. 해당 간부는 하나와 두산 등 다른 대기업들도 산단 투자와 관련해 명 씨와 접촉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산업 대기업들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입하고 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오늘 검찰 수사를 이유로 명태균 특별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특검 거부에 국민의힘이 환영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엄중 규탄하며 특검을 재추진하여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지역 방산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가 대기업 유착 의혹으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지난 1월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의 원인으로 보조 배터리 발화 가능성을 지목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보조 배터리 잔해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물체가 녹은 흔적들이 보인다며 배터리 내부의 합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또 불은 여객기 왼편 30번 좌석 상단에서 시작됐으며 전기 배선 등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 직원을 사칭해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려 한 가짜 홈페이지가 등장했다는 KNN의 단독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KNN 보도 뒤 에어부산 홈페이지 사칭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홈페이지 개설자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전 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 3월 개통을 앞두고 터널 붕괴로 복구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남도민의 요구 등을 종합해 강서 금호역, 마산역 등 부분 개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행사 스마트레일은 터널 붕괴가 불가항력이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최대 1조 원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완수 도지사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 만나 경남도와 우즈베키스탄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아부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와 만나 도내 기업인 현대로템의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처음으로 해외 수출한 것을 계기로 기업 투자와 인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차기 사장 선임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부산 출신인 정 실장은 조세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캠코는 지난해 연말 탄핵 정국과 맞물려 인선 작업이 올 스톱된 뒤 다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눈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경남 중동부 내륙에도 비가 눈이 되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동안 따뜻했던 기온은 내일 다시 떨어집니다. 내일 부산의 낮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 평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고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차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진주 5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낮에는 진주 12도, 합천과 의령 13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9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창원이 12도, 거제 11도, 밀양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12도, 김해 양산 13도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앞으로 더 많은 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과 비가 내리며 당분간 평년보다 쌀쌀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눈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